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철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CD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해보신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앞선 여러 실습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CDK, 코드를 콜럼 받아갖고 배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이제 실습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전 환경을 꾸리실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특히 이제 그 CDK 중심으로 실제 이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 그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즉 CDK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CDK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는 CDK에 대한 여러 가지 유효한 정보들을 공유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AWS에서 리소스 생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AWS 사용하면서 웹콘솔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 만들어 사용하는 게 너무나 편했어요. 네,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네, 처음에 사용할 때 너무 편리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프로덕션 환경에도 올리고 개발 환경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수정을 하는데 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콘솔을 사용한 그런 방법들이 좀 비생산적이 되게 됐고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어떤 설정들을 까먹었을 때 어떤 뭐 에러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어떤 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는,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AWS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을까? 좀 더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살펴보게 되니까 AWS의 각 서비스들은 API라고 하는 그런 API로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API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뭐 변경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숙한 그런 스크립트 언어를 갖고 이렇게 인프라를 관리하는 이런 코드들을 만듭니다. 네,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익숙한 먼저 코드를 사용해서 먼저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거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프로덕션 환경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휴먼 에러를 또 방지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한데 또 다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리소스를 변경하거나 배포하다가 중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변경됐을 때는 우리가 또 변경에 대한 코드도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배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롤백이 잘 안 돼갖고 내가 그것들을 손으로 지우거나 또는 델리트하는 코드를 다시 짜거나 하면서 굉장히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한번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 뭔가 프로비저닝 그런 엔진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해보게 돼요.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해시커프의 테라폼 그리고 앤서블의 플레이북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그 설정을 상태들을 기술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가 생성되기도 하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쉽게 자동화도 가능하고 또 개발 환경, 뭐 스테이지 환경, 배포 환경, 운영 환경 동일하게 다 적용 가능하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원했고 근데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컨피그레이션을 봤을 때 너무 복잡합니다. 인프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손으로 설정해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컨피그레이션 방식이어갖고 이런 어떤 컨피그레이션 방식의 불편함들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추상화된 그런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정의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CDK를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CDK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어요. CDK는 여러분들이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CDK를 사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툴 사용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이 클래스, 메소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듯이 인프라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사용한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IDE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기능들, 오토 컴플리션이라든가 인라인 도큐멘테이션, 테스팅 프레임워크, 그리고 디버거 같은 것들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CDK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해서 컴포넌트화하고 추상화하면서 그리고 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CDK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CDK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코어 프레임워크, 두 번째는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세 번째는 CLI.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어 프레임워크는 우리는 코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CDK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하나 이상의 스택들을 정의해서 여러 스택들을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는 우리는 컨스트럭트는 그 AWS 서비스를 생성하고 다루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각 서비스 리소스별로 컴포넌트,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들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리한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죠. 컨스트럭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CLI가 있죠. 우리는 CDK CLI를 통해서 CDK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또 변경된 것들을 확인하고 또 배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배포를 해야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CLI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CDK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CDK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하나 이상의 스택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스택들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스택은 하나 이상의 컨스트럭트를 사용을 해서 컨스트럭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하듯이 이런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인프라에 정의하고 변경하고 뭐 붙일 거 붙이고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 CDK 어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 갖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기 전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성한 CDK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AWS 위에 이런 클라우드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CDK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스택들로 정의되어져 있는데 스택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CDK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스택들을 정의를 하게 돼요. 각각의 스택의 이름을 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CDK, CLI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스택들을 확인하고 또 각각의 스택별로 어떤 명령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각각의 스택 안에서 여러 가지 컨스트럭트를 사용을 해서 실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정의하게 되죠. 네, 컨스트럭트는 우리가 CDK 어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럭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컴포넌트, 뭐 클라우드 리소스, AWS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스트럭트는 하나의 AWS 리소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좀 더 고수준의 컨스트럭트는 여러 개의 리소스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은 이게 컨스트럭트예요. 이거는 버킷이라는 컨스트럭트를 사용한 그런 예제죠. S3 버킷을 만들 때 이렇게 new S3 버킷이라는 이 컨스트럭트를 사용해서 이 명령을 사용해서 이 버킷을 만들게 됩니다. AWS에서 이 CDK에서 이 컨스트럭트는 세 가지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벨 1은 가장 저수준의 컨스트럭트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레벨 1 컨스트럭트를 사용할 일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얘는 사실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의해서 바로 그냥 매핑되어 있는 바로 제너레이션된 그런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벨 1 컨셉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써줘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정의되어져 있는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고 프로퍼티 값을 넣어줘야 되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레벨 1 컨셉트는 이게 클래스 이름 앞에 CFN이라는 그런 헤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때
CFN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아 얘는 레벨 1 컨스트럭트구나. 아 이거 말고 우리는 레벨 2 컨스트럭트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레벨 2 컨스트럭트는 좀 더 고수준의 그런 컨스트럭트예요. 여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그런 편리한 API들이 정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디폴트 값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만 간단하게 정의해서 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속성들을 오버라이드 해갖고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리소스들이 서로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리한 API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3 컨스트럭트인데요. 레벨 3 컨스트럭트는 네, AWS 서비스들로 구성된 그런 어떤 패턴들을 담고 있어요. 네,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게 바로 레벨 3 컨스트럭트예요. 이 코드를 보면은 네, ECS 패턴이라고 생성을 했죠. 근데 이게 생성할 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파게이트로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네, 우리가 new ECS 패턴하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드 파게이트 서비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되면은 요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ECS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들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실제 보면은 네, 렐러티브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시큐리티 그룹 등등등이 설정이 되게 돼요. 또 리스트 노드 설정이 되고요. 타겟 그룹도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파게이트 서비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롤들, 폴리시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ECS 태스크 데피니션도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그 태스크 데피니션 이렇게 써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또 불러오는 이미지는 이 코드에서 설정된 이 코드의 이 이미지 리파지토리에서 이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오도록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고 CPU, 메모리, 포트 값들은 디폴트로 다 설정이 되고요. 물론 이런 포트 값들, 메모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오버라이드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네 줄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829라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편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3 컨스트럭트도 이런 어떤 유용한 점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CDK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C#, 그리고 고는 현재 프리뷰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작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이 마이버킷이라는 그런 이름에 그리고 어떤 버전, 오브젝트가 현재 그 버전 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S3 버킷을 정의하는 코드들을 기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는 타입스크립트 형태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아래는 파이썬 형태로 정의를 했네요. 그리고 중간쯤 세 번째는 자바 언어로 작성을 한 거예요. 보면은 빌더 패턴을 써서 작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리스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보면은 CDK는 기본적으로 노드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드 환경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npm install 하고 AWS CDK 명령을 통해서 이 CDK 툴킷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CDK 툴킷은 CDK 하이픈 버전을 쳐서 CDK 버전을 확인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고 CDK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작업할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디렉토리 이동한 뒤에 CDK init app 하고 언어를 작성을 하겠죠. 이건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it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CDK 프로젝트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킷을 정의하게 됩니다. my name으로 버킷 이름 작성하고 얘는 버전 누르고 웹사이트 다이렉트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빌드를 해야 되죠. 네, 얘는 현재 npm run 빌드를 통해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를 했어요.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CDK CLR을 통해서 CDK sync 명령을 쳐봅니다. CDK synce를 하면은 syndication 합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synce를 하면은 현재 작성된 그 CDK 코드에 대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변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 CDK 스택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변환돼서 클라우드 스택 포메이션 형태로 배포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CDK 센스 명령을 쳐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클라우드 스택 그 템플릿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K diff 명령도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작성을 하다가 이제 변경 사항들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이 버저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버저닝 하는 것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포하기 전에 잘 설정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CDK diff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iff 명령을 치면은 S3 버킷 리소스에 설정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네, 버전이 관련된 설정이 enable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네, 우리 이렇게 diff 명령을 통해서 변경 사항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포할 때는 CDK deploy 명령을 통해서 배포를 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체인지 셋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리소스들이 업데이트되고 배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식으로 CDK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작성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CDK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배포하는지 빠르게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그 CDK, MK 네, 여기서 KDI에서 CDK 데모를 만들어 볼게요. CDK 데모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CDK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만들 겁니다. CDK init하고 언어로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런 값들을 가지고 와서 환경들을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이렇게 이제 CDK 템플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비주얼 코드에 올려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이디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왼쪽에서 비하인드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는 CDK 어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CDK 어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했고요. 좀 더 크게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 이 안에 스택이 하나 있네요. 스택을 하나 정의했어요. 이 스택은 lib 디렉토리 밑에 여기에 이렇게 스택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샘플 코드죠. 여기서 Q를 정의를 했고, 토픽을 정의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또 디렉토리 구조를 볼게요. 테스트 보면 이제 테스트 코드 샘플이 있네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노드 관련된 뭐 빌드, 패키지, 뭐 그런 어떤 설정 파일들이죠. 네. 우리 이제 여기다가 이 스택에다가 이제 우린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린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거냐면 어떤 코드를 작성할까요? Q를 하나 생성해보고 이거를 이제 람다에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데모 Q QUE 맞죠? Q를 만들어 정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new하고 SQS에서 보면은 CFN Q죠. 앞에 CFN 붙는 거 뭐라 그랬죠? 이건 레벨 1 컨스트럭트죠. 이건 해줄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레벨 1 말고 레벨 2 컨스트럭트를 사용할 거예요. 해서 보면 이렇게 써있을 트네요. 컨스트럭트는 상위 스컵 안에 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디스라고 정해주고요. 이름은 데모 Q로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프로퍼티는 보면 옵셔널 프로퍼티네요. 물음표가 있죠. 옵셔널 프로퍼티라고 저는 프로퍼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람다 함수. 네. 하고 데모 펑션을 해볼게요. new 하고 네, 람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죠? 네, 람다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요. 네, 까먹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DK reference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사용했더라. 한번. 네, 여기 보면 이제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어요.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다 컨스트럭트죠. 컨스트럭트들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람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람다로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네.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니까 얘를 임포트해서 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new 람다고 펑션 하고요. 런타임 정보들, 네, 런타임 환경을 기술하고 핸들러 기술해 주고요. 코드는 어디서부터 읽어올지 기술을 해준다고 해요. 또 매뉴얼 좀 더 볼까요? 네, 핸들러 코드에는 네, 코드를 뭐 버킷에서 S3 버킷에서 읽어올지, 뭐 인라인 코드로 작성할지, 패스에서 가져올지, 또는 도커 이미지를 가져올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이제 뭐 어떻게 작성하는지 샘플 코드들과 함께 이렇게 자세한 도큐먼트가 되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작성하면 되네요.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죠. 네, 임포트 해주고 람다 해주고 그 다음에 AWS GDK에 AWS의 람다를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람다의 펑션을 정의하죠. 펑션을 정의하고 스컵은 상위 스컵 아래에 놓기 때문에 디스로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데모 펑션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를 한번 볼게요. 프로퍼티는 네 이거 뭔가 네 프로퍼티는 네 필수 프로퍼티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코드, 핸들러, 런타임이 필수 프로퍼티고요. 나머지는 이제 옵셔널 프로퍼티네요. 네 그럼 먼저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코드는 얘에 대한 코드를 어디서 읽어올 건지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코드에 from asset을 하는데 어디서 읽어올까요? 이 하위에다가 람다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여기다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핸들러를 정의하라네요. 핸들러는 우리는 나는 앱이라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 핸들러 함수를 정의해서 이걸 핸들러 함수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런타임은 네, 런타임에 얘는 뭘로 할까요? 네, Node.js 16 버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걸 람다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여기 상위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람다라는 폴더 만들고 그리고 이 하위에다가 앱이라는 이름의 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를 앞에서 정의한 대로 핸들러 함수를 정의했죠. 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벤트하고 컨텍스트 이건 여러분들 그 서버리스 시간에 해봐서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는 네, 콘솔에 그냥 네, 로고를 찍어보는 걸 작성해 볼게요. 네, 이벤트를 네, 찍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 여기에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기는 CDK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쵸? 요거대로 다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린 Q하고 람다하고 이제 이어줄 거예요. 우린 이어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어주냐면 함수에 이걸 놓고 보면은 add event source라는 게 있네요. add event source. 네, add event source를 할 거고요. 여기서 new sqs event source를 하는데 여기다가 요 q 인터페이스가 이 q 타입이죠. 인터페이스 q 타입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만들면은 이 람다 함수가 만들어서 배포가 되게 되고요. Q가 생기게 되고 람다 함수에 대한 이벤트 소스로 이 Q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배포할 때 어떻게 배포하면 될까요? 네, 우리 이 위에서 알아본 대로 네,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npm run build를 해서 빌드를 하죠.
이렇게 빌드를 마치죠. 빌드를 마치고 그다음에 CDK 그냥 바로 디플로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쉽게 디플로이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리소스를 생성한다고 이런 어떤 IAM 리소스들 변경이 있고 그리고 이런 리소스를 생성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is 버튼을 누르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체인지 셋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배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IAM 런을 만들고 Q 지금 만들고요. 이거 끝나면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다 보지 않을 거고요. 데모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직접 이제 해보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세션 진행을 했고요.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실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 드리고 오늘 CDK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CDK 라이브러리인데요. 여러분들 그 실습하면서 CDK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뭐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것저것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AWS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편리하게 클라우드 리소스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커스텀 컨스트럭트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팀에서 우리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리소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리소스를 캡슐화 시켜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팀만의 또는 여러분들 조직만의 그런 컨스트럭트를 만들어 갖고 배포해 놓고 조금 더 갖다 사용하는 측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회사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영된 그런 컨스트럭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AWS 솔루션 컨스트럭트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키텍처럴 패턴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접근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패턴들을 참고해 갖고 그걸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를 했는데 AWS 솔루션 컨스트럭트에 AWS 키네시스 스트림, 키네시스 바이오스 S3라는 컨스트럭트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new를 했어요. new를 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셋이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AWS에서 이거 실시간 어떤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그런 스트리밍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간단한 그 코드 두 줄만 추가하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 안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부적인 설정들이 또 가능하겠죠. 이걸 한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그 솔루션 컨스트럭트 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뭐 IoT 코어에서 람다로 연결되는 패턴들, 람다의 스텝 형식을 이용하는 패턴들, 그리고 람다의 다이나모DB 이용하는 패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하나 찍고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자바에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얘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샘플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컨스트럭트 페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키텍처 패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할 만한 라이브러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의 그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제시라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쉽게 제공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CDK는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갖고 이 제시를 돌리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제너레이션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제너레이션 돼갖고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접 만든 컨스트럭트가 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제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코드로 제너레이션해서 뭐 다른 팀에 배포해 놓고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CDK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에코시스템으로 단순히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변환되고 배포로 되는 걸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CDK ADS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정의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CDK 코드를 빌드를 하고요. 신디사이즈를 하면은 쿠버네티스 이렇게 매니페스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반영하면은 뭐 이제 원하는 그런 환경들이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또 CDK는 이 테라폼 매핑도 제공을 해놨고요. 이 CDK로 작성된 그런 언어가 테라폼 형태로 제너레이션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CDK는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CDK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제 고객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현대 건설기계에서의 그런 사용했던 그런 예제인데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어떤 적용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엣지단에서 이런 컨스트럭트 기계에서의 그런 IoT 엣지단에 대한 서비스들, 이런 환경들, 그리고 클라우드 위에서의 IoT 처리 관련된 모듈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런 모듈들, 그리고 배포리용 데이옵스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한 어떤 추론하는 그런 이런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CDK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케이스는 여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CDK를 사용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cdkworkshop.com을 가보면은 이제 워크샵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해보신 그런 실습은 이 워크샵 페이지의 이제 한글 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kworkshop.com을 가보면은 타입스크립트 이외에 뭐 .NET, Python, Java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그런 실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언어로 이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워크샵 페이지에 가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DK example 이 페이지에는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CDK 관련된 예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CDK를 작성할 때 여기 있는 example들을 보고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리소스에서는 cdkpatterns.com에서는 여러 가지 CDK 사용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nstruct.dev 이 사이트에서는 여기는 그 npm 저장소처럼 많은 그런 사용자들이 이런 CDK 라이브를 만들어서 올려서 컨셉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배포해 놓고 다른 분들하고 서로 공유해 놓고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공통 저장소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뭐 컨스트럭트가 없는지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리소스 페이지를 활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은 CDK를 작성할 때 이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DK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DK는 실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정의할 때 뭐 단순히 컨피그레이션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듯이 if문도 작성하고 뭐 for문도 작성하고 하면서 이제 로직 형태로 인프라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인프라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객치기형 기술들을 사용하고 이런 또 앱스트랙션 관련된 그런 앱스트랙션을 정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하는 어떤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ID들을 활용을 해갖고 ID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예를 들어 뭐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코드 컴플리션 기능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유효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정의할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CDK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정의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장점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CDK에 대해서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실습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수준까지 해봤는데,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보면은 좀 더 다양한 그런 활용 형태를
npm 저장소에 배포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들, 그리고 또 CDK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는 그런 예제들, 그리고 또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들, 네, 이런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이 실습도 이어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CDK 세션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